안녕하십니까. 전 정신과 전문의 최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공황장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어 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무슨 주변에서도 난 공황이 올 것 같아, 너무 답답하니까 공황이 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요. 사실 전에만 해도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고 계셨었는데, 요즘에 아주 유명해졌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황장애를 겪고 계세요. 또 공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공황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겪으시고 이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자죠. 한자에서 아주 공포스럽다 할 때 공자에, 또 황망하다 할 때 황자를 쓰는 건데요. 이 공황은 의외로 꽤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기다 이제 발작이란 말을 써가지고, 이게 발작이란 말을 쓰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어감이. 근데 발작이라고 하니까 무슨 간질처럼, 무슨 쓰러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느끼기 쉬운데, 우리가 흔히 공황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아주 심한 불안이 확 밀려들면서 몸과 감정의 변화가 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확 밀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괜찮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공황발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불안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확 정말 공격하듯이 다가왔다가 그 다음에 괜찮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괜찮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견디지 잘 못해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 오시면, 공황이 그야말로 공격을 하면, 이 공황 공격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대개는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심장마비가 오는 거 아닌가, 뇌출혈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안과 한꺼번에 심장도 많이 뛰고 몸이 불편해지고 무엇인가 이게 처음 겪는 것 같은 느낌을 겪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음 겪으신 분들은 정말 놀라세요. 이게 내 그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드는데, 그 밀려드는 걸 떠나서 내가 이런 증상이 왔다는 것 자체에 놀라게 되죠.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걸 가지고 공황장애라고 그러진 않고요. 이 공황이 있으면 아주 특징적인 몸에서 확 뒤집어지는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온몸에서 불안이 올라갈 때 느껴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옵니다. 가슴이 막 뛰고, 우리가 흔히 땀도 흘리고, 우리가 불안해지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현상들이 한꺼번에 확 밀려들거든요.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에서 막 이렇게 구역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지러울 것 같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비틀거리도 할 것 같고,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야말로 공황이라고 하면 그런 느낌들이 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느낌을 내가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분 100m 뛰어보셨어요? 최근에 뛰어보신 적 없으시죠? 옛날에 정말 전심전력해서 100m를 뛰다 보면 정말 딱 들어갔을 때 딱 죽을 것 같거든요. 정말 숨이 막 차고 땀도 나고 호흡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헐떡거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은 몸으로 따지면 공황장애에서 벌어지는, 공황이 있을 때 벌어진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몸에서 나의 어떤 교감신경계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너무너무 많은 활성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공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100m를 뛰었을 때는 뛴 이유가 있잖아요. 뛰었으니까 내가 뛰어가지고 숨이 차다 하는 건 하나도 이상하게 안 여겨요. 100m를 뛰고 응급실 가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왜 많은 분들이 이 공황을 한번 겪고 나면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면, 나는 뛰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하철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어디 백화점에 쇼핑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는데 별로 놀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고 막 속에서 미식거리고 가슴도 답답하고 쪼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뛰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뛰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놀래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여기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막 가요. 응급실을 가시면, 이제 병원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응급실 가면 또 어렵죠. 요즘엔 또 코로나 검사한다고 하고, 줄 서고 접수하고 오세요 하면서 또 시간 가고 또 의사 만나고 이런 동안에 시간이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의사를 딱 만났을 때는 멀쩡해진 거예요. 아까 내가 정말 공황이 처음 생겨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뭐 일단 병원에 왔다는 안심도 있겠지만 공황 자체가 우리가 100m 뛰어봤을 때 100m를 뛰고 났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골인하고 나서 조금 지나다 보면 숨이 헐떡헐떡거렸던 것이 돌아오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멀쩡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난 아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병원에 오느라고 와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검사를 하면 안 나와요. 뭔가 심장병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뭐 심장이 100 이상 200 가까이 뛰었는데도 혈압도 올라왔던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재보면 멀쩡한 거예요. 아, 내가 아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죠.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괜찮다고 하고 내가 피곤했나? 그러고 간 거예요. 갔는데 또 겪어요. 또 그런 걸 겪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또 응급실 가야죠. 갔는데 또 의사 만나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또 검사하면 괜찮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내가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 정말 내 몸에 대한 어떤 증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언제 이게 공황이 다시 올까 봐. 왜냐하면 정말 한 번 오고 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숨이 터질 것 같고 뭐 가슴이 답답하면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들을 항상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공황이 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뛰어도 공황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든 증상은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몇 번 반복을 해요. 한 4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이게 올까 봐 두려워해요. 이게 두렵고 그다음에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하철에서 공황을 겪었어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서 그런가 보다. 백화점에 갔더니 공황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백화점에 가서 사람이 많은 데 가서 그랬나 보다. 뭐 비행기를 탔을 때 공황을 겪었어요. 그럼 비행기를 타는 게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공황이 올까 봐 대중교통 못 타죠. 어디 못 가죠. 불안해지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하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나 스스로 너무 위축이 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의 사회적 기능도 떨어지고 자기도 고통도 심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황이 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걸 두려워하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고통이 심해지면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황이 오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공황장애는 어떻게 돼야 올까요? 다시 오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오는 거죠. 그 공황이 다시 올까 봐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것을 피하게 되는 것이 심해지면 공황이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공황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내 공황 발작을 겪은 거잖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공황 발작을 겪으면서 그 몸에서 확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나는 아무 일이 없었다. 난 100m 안 뛰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무슨 뭔가 뭐 안 되는 일이 좀 많았거나 신경을 많이 썼거나 힘들었거나 바빴거나 지쳤거나 쉬지 못했거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내 몸으로서는 사실 몸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점점 긴장하기도 하고 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고 호르몬이 올라가고 약간 긴장 상태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상태가 됐을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서는 한번 부르릉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자동차가 좀 이렇게 낡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언덕길을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너무 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차가 깔딱깔딱하면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요? 엑셀을 붕 밟아서 우웅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쉽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엑셀을 밟아주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거든요. 100m 달리기가 딱 그런 거잖아요. 막 달리는데 힘이 드니까 내 몸에서 엑셀을 밟아서 부릉부릉 하고 내 몸을 이렇게 막 작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동을 안 시켜주면 내 몸은 힘든데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100m 달리다가 아마 기절할 거예요. 100m 달리면 당연히 심장이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산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심장도 빨리 뛰면서 피 공급도 많이 해줘야 되고 산소도 많이 들어가게 해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도 정상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내 몸이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해결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다가 더 이상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엑셀을 한번 붕 밟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이 확 뒤집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처음 겪는 경험이긴 하지만 내가 되게 힘들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처음 겪고 이걸 또 이런 상황에서 모르다 보니까 정말 놀래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무슨 병이 있구나. 심장병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한번 다음에 오면 또 이러다가 심장 마비가 오는 거 아니야? 뇌출혈이 오는 거 아니야? 너 뭐 풍을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죠. 내가 겁이 먹은 거잖아요. 완전 겁먹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평상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거기다 겁까지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죠. 더 힘든 일이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와요. 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걸 공황이라고 알았으면 되는데 이유가 없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심장이 좀 안 좋으시네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안심을 해요. 그 병이 있다는데도 심장병을 치료받으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이 공황의 문제는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서 피검사나 심전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생리적으로 무엇인가 확 뒤집어지는 걸 해결해 주려고 몸에서 부르릉 걸린 거기 때문에 아무리 피검사를 해도 아무리 무슨 좋은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상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신가 봐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믿질 못하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의료인조차도 병원에서도 이게 공황이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뭐 힘들어서 그러신가 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래도 다행히 이걸 공황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황이시니까 뭐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식이 이루어지냐면 나는 굉장히 겁이 많은데 두려워지는데 혹시 이것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예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 미리 걱정하는 거. 미리 걱정하는 예기불안. 공황이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공황이 올까 봐 아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공황을 겪었다고 하면 그걸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확 밀려들면서 아무리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상태로 있다가 그것이 쫙 올라가면서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했는데 별로 원인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통했다가 심장내과 같은 데 갔다가 아니면 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기 때문에 신경과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게 보통 공황장애가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황장애 가다 보면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 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말초신경의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자율신경계잖아요. 자율. 그 자율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이다. 예를 들면 내가 소화를 시키겠다 하는 거는 이제부터 소화를 해야지 쉬다가 소화시켜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장 뛰어야지 내가 지금부터 심장 뛰게 할 거야. 심장 뛰지 말고 심장 좀 쉬었다가 이제 좀 5분 후에 뛰세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스스로 알아서 뛰는 신경이 자율신경이에요. 그런데 이 공황이 오면 자율신경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흥분하고 싸우고 내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고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좀 편안해지는 거. 예를 들면 뭐 소화를 시킨다든지 잠을 자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황이 오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 에너지를 최대한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감은 올라가니까 부교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항상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 같은 거거든요. 교감을 올라가고 부교감은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교감과 교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자율신경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교감은 올라가고 부교감은 내려가고 이런 소위 균형이 깨져버린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서 항상 긴장하게 되고 무엇인가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특히 공황 발작 상태는 정말 교감이 최대한 올라가는 상태죠. 땀이 나고 눈도 커지고 겁도 나고 뭐 소화기기는 당연히 멈춰야 되죠. 우리가 뭐 위험하고 죽을 것 같은데 언제 소화시키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아주 신경이 곤두서고 각성되고 그런 상태가 되죠. 이게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나의 에너지를 최대한 쓰는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의 에너지를 다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작 다른 일을 할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하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공황 상태에 한번 들어간 상태에서 이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으면 늘 교감이 올라가고 부교감이 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고 편안하지 못하고 뭐 어렵고 이런 상태로 마치 항상 전쟁 중에 있는, 말하자면 권투를 하고 있는, 싸움 중에 있는 그런 상태로 사람이 변하게 되죠. 그렇게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긴장된 상태에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 심혈관계는 당연히 심장이 많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굴도 빨개지는 일도 많아지고 혈압도 좀 올라가는 수도 있고 호흡도 좀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뭔가 에너지가 많이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근육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항상 힘을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알통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5분만 있으면 얘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힘을 준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몸이 아파져요. 그 다음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 주고 있으면 떨림도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많은 떨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황이 있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공황이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황장애가 다른 걸로 연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공황이 왔던 곳과 비슷한 상황이나 그 장소를 좀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사람들이 갑자기 많거나 공기가 좀 다르잖아요.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오면 내가 위험하지 않은가 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때 또 확 나타나거든요. 비행기 탔을 때 공포증이 확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들도 비행기의 공조가 좀 다른 거고요. 의외로 뭐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공황이 확 오시는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백화점의 그 조명이 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리계의 변화가 올 때 이런 것들이 확 나오는 수가 많거든요. 왜 공황이 오시는 곳들이 뭐 사람마다 틀리죠. 뭐 영화관 같은 데서 영화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진다든지 사람이 옆에 와서 좀 답답해진다든지 그럴 때 뭐 아니면 줄 많이 서 맛집 같은 데 줄 서잖아요. 거기 있을 때 좀 답답해지는 느낌. 운전하고 갈 때 차가 많이 막혀 있을 때 이럴 때 같을 때 뭔가 답답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공황으로 잘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곳을 못 가게 돼요. 거기서 공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 보통 옛날에는 그것을 광장공포증,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게 공황이 왔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고 그랬다고 해서 광장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광장을 피하는 광장공포증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장소를 피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임소공포증이라는 얘기를 어려운 말, 그 장소에 임하는 것을 공포스러워한다. 그래서 임소공포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이 공황이 오면 이 또는 광장공포증 또는 임소공포증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황을 겪은 거랑 비슷한 상황을 굉장히 피하게 돼요. 운전하셨다가 공황을 겪으신 분은 정말 운전을 잘 못하시고 대중교통 했던 분들은 그것도 잘 못하시고 사람 많은데 잘 안 가고 이렇게 자꾸 내가 뭐 사우나 같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공황이 올 만한 데를 잘 못 가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방 안에도 잘 못 계세요. 자기 집에도 잘 못 있어요. 너무 답답해지니까. 그럼 진짜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죠. 엘리베이터 타는 것 같이 좀 답답해지고 갇히는 환경에 있을 때 증상이 나오는 것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아시면 사실은 내가 이것이 또 장소의 공포증하고도 쉽게 연결이 되고 그 장소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도망가지 못할 것 같은.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공황이 확 오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 갈 수가 없이 여기서 계속 그 공황을 겪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못하시는 거에 비행기 같은 거 잘 못 타요. 왜냐하면 비행기 내릴 수가 없잖아요. 뭐 KTX나 SRT 같이 길게 가는 것도 잘 못 타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운전하는 차는 타요. 왜냐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쓰잖아요. 근데 버스 잘 못 타요.
그걸 내가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고 거기서 얼굴 낯뜨겁고 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병이 이렇구나라고 하면 이게 공황과 관련됐다는 걸 좀 아시고 이 공황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해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공황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적어도 적게 봐도 1%, 2%, 3% 이렇게 통계마다 다른데 몇 %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1%가 넘어가는 병들은 굉장히 많은 병이거든요. 흔하게 겪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그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건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건 첫 단추는 사실은 공황이 죽는 병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거는 그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내가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로 죽는 병이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어갖고 교감신경이 확 올라왔던 것이고 그 공황이 올라오는 건 정상이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병이고 그것을 피했기 때문에 병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공황장애의 대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 근데 공황이 딱 왔을 때 당장 막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런다면 그때 그 상황에서 증상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팁들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당장 그 순간에 너무 힘드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호흡일 겁니다. 이게 호흡이 자꾸 가빠지거든요. 빨라지고 네. 깊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가빠지는데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하고자 애쓰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응급이라고 내 몸에서 생각하면 산소를 빨리 많이 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호흡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갔다가 천천히 내뱉는 자칫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그냥 천천히 그래서 코로 숨을 쭉 들이쉬고 네. 입으로 내뱉는 걸 천천히 하시는 것들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뭐 약물 치료도 있다고 하고 행동 치료도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황 발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뇌에서 활성화된 거를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약물만 갖고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약을 먹어야만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약은 그냥 평상시에 드시는 걸로 하시고 평상시에 내 마음은 내가 가졌던 정말 두려움에 대해서 완화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내가 이것으로 정말 큰일 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건 왜곡이에요. 사실 죽지는 않잖아요. 네. 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안심하시고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장소 때문에 거기서 내가 공황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곳을 안 가고 못 가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점점 기가 죽고 행동이 위축되면서 자기 생활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소에 내가 하던 행동을 멈추시면 안 돼요. 하던 대로 가는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행동 치료죠. 내가 갈 수 있다 하는 것들 하시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자기 몸의 긴장된 톤을 좀 낮추는 그런 이완 훈련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을 바꾸니까 인지 치료고요. 행동을 바꾸니까 행동 치료.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즘에 그 사회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 공포증 또는 사회 불안장애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